전원일기 속에 순박한 농촌 총각이었던 일용이 박은수. 그의 말년이 그리 행복하지가 않고 우여곡절이 가득한 인생사를 겪자 과거 전원일기에 대해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원일기에서도 일용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린 데는 박은수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역할인 김수미의 역할도 적지 않은데요. 일용 엄니로 미친 듯한 존재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박은수는 전원주택 분양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박은수가 마치 전원주택에 실제 사는 것처럼 속여서 10억에 사서 살고 있으며 이미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해당 사무실을 방문하면 박은수가 자리에 항상 있었고 자기 부인이 여기서 살면서 암도 치료했고 시세도 올랐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은수는 실제 해당 전원주택에 살지도 않았고 또한 전원주택 분양업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자인 것이 드러났죠. 이에 박은수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8호를 선고받았는데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박은수의 네 번째 사기 혐의라는 점인데요. 과거 인테리어 공사비, 영화사 설립 등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박은수는 2012년까지는 연기 활동을 했는데 왜 박은수는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과거부터 박은수는 사업을 했는데 2003년에 상황버섯 음료회사 사장이 되면서 큰 포부를 가졌죠. 박은수는 그동안 상황버섯이 몸에 좋다는 걸 모두 알지만 너무 비싸서 대중화가 되지 못했어요. 국내산 상황버섯을 일반인도 싼 가격에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또한 제가 하는 일이 농촌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사업의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고 결국 박은수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2007년에는 대형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무려 38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때부터 형편이 많이 힘들었는지 사기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지인에게 아들의 연기 지도를 해서 TV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도록 하겠다라고 3천만 원을 받아서 가로챈 사기 사건, 영화사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액을 받아서 가로채는 등 여러 차례 사기 사건 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 사기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박은수는 공사 대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 이미 박은수의 빚이 2억에서 3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씨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이 박은수는 최근 돼지 농장에서 사는 충격적인 근황을 전해 김수미를 오열하게 했습니다. TVN 회장님네 사람들에서는 일용인의 김수미, 박은수, 김혜정의 첫 만남이 방송을 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수미는 오랜 시간 엄마와 아들로 호흡을 맞췄던 박은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박은수는 나 고생한 거 모르지? 나 엄청나게 고생했다라며 입을 열었죠. 김수미가 사기당한 거냐? 구치소까지 갔냐라고 묻자 박은수는 사기를 당했다라며 굴곡진 인생사를 고백했는데요.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도 했고 그 와중에 당뇨에 걸려서 심장에 스텐스 2개도 박았다. 이제는 다른 것 없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은수는 왜 하필 돼지 농장을 갔냐라는 김수미의 질문에 자존심이 세다라고 답했죠. 박은수는 누구한테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쩔쩔매는 것도 나 혼자 했다. 택배보다는 돼지 농장이 더 좋았는데 소리소문 없이 아무도 없어서 좋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박은수는 이어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집에 가져다 줄 생각밖에 없었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뿐이었다라며 가족을 향한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수미보다도 2세 연상인 박은수는 1947년생으로 올해 나이 77세이며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로 데뷔해 MBC 전원 1기를 시작으로 각종 드라마에서 다양한 조연으로 나와 2000년대 후반까지 배우 생활을 이어가다 1979년 5월 26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문윤희와 결혼했고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었으며 2008년경부터 연루되기 시작한 수차례의 사기 사건들로 인해 방송계와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8일 방송된 MBN 현장 르포 특종세상에서는 돼지 농장에서 지내고 있는 박은수의 근황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는데 돼지 농장에서 바쁜 모습을 보이던 그는 방송 안 한 지 15년 넘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연기하던 사람이 연기를 안 하고 반성하고 있을 사정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은수는 어디를 가든지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행한 일을 내가 겪는구나 싶다라며 속내를 털어놨죠. 연기를 그만두고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그는 2008년 사기에 연루가 됐고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며 구치소 출소 이후 주변 시선이 두려웠다라면서 일당 10만 원의 농사일을 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밝혔습니다. 박은수는 내 몸과 머리를 반성시키는 의미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상 안 가보던 데도 가봤고 그러고 나와서 한 10일인가 있었나 보다라며 구치소를 나왔는데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누가 또 뭐 하자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은수는 내가 전원일기 때부터 이미지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노인부터 시작해서 다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가겠나? 그래서 일부러 안 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었다라며 먹먹한 심경을 고백했죠. 전원일기의 주요 연기자들은 대부분이 성공을 하는데 일용이로 가장 유명했던 박은수나 그의 처 김혜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양촌리 김회장 일가뿐만 아니라 일용이 가족 중에서도 김수미나 딸 복길이 김지영도 모두 성공했는데 유독 박은수와 김혜정만은 말년이 좀 안 되었네요. 사실 데뷔 이후에 박은수는 인기 절정의 스타는 아니었지만 나름 연기력을 잘 평가받던 촉망받는 연기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데뷔 초창기였던 1974년에는 MBC 화요 연속극 손님에서의 호연으로 핑크 리봉상의 TV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전원일기에 출연하여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데요. 참고로 박은수가 연기했던 일용이 캐릭터를 살펴보면 당시 가난했던 우리 농촌의 자화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드라마 전개상 30여 년 전에 일용이 박은수는 홀어머니 김수미의 등에 업혀 양지 마을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박은수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 청년의 모습을 그대로 연기했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전원일기에서 코미디도 담당했습니다. 일례로 1991년 1월 1일 방송부는 새해일 뿐만 아니라 양촌리 김 회장과 김 회자의 결혼 40주년이어서 거의 동네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용이네 역시 새해 소원을 비는데 김수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올해는 꼭 손주를 봐야 한다. 그러자 일용이 박은수는 어무이 먼저 땅맞이기나 장만한 후에 아들을 낳자요 라고 말했는데 일용이 처 김혜정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고 토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도 이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사실 이들에게는 이미 딸 복길이가 있었는데 김수미가 당시 농촌에서 강했던 남아 선호 사상을 연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일용이 박은수는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나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사용하게 된 경위와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사유를 보면 박은수가 지난 여름에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혀있던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혐의라고 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분실한 카드는 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 물횡령죄, 분실 또는 도난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이 규정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죠. 이에 분실카드 사용 관련하여 박은수 씨 입장은 내가 카드가 없어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본인이 가져간 카드가 아내 카드인 줄 알고 사용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카드라는 걸 알았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다 돌려주었다. 경찰 조사까지 다 받았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를 한 뒤 피해자와 합의는 했느냐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박은수는 앞서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내 나름대로 술집을 하느라 내 돈을 다 거기에 썼고 사업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40~5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박은수는 사기당하고 거기에서부터 돈이 물리는데 정신이 없더라. 그때 누가 내게 돈은 내가 대겠다라며 인테리어 사업을 제안했다라고 돌이켰죠. 이어 그는 원래 사람을 잘 믿어서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나를 붙잡고 늘어주고 나는 두세 사람한테 고소까지 당했다라며 전과 이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토로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은 박은수는 이후 오랜 시간 집거 생활을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은수는 20년을 집거했다. 말이 80억 원이지 전 재산이 날아간 것이라며 2년도 안 돼서 집이고 뭐고 싹 다 날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은수는 아내하고 딸한테 제일 미안하다라는 속내를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죠.
카드 사건은 다행히 큰 사건은 아니었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했으며 사용 금액까지 돌려줬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주유기에 꽂혀있는 카드가 본인이 쓰던 배우자 카드와 똑같은 카드였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참 안타까우면서도 사업이나 이번 분실카드 사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도 보면 조금 신중한 스타일은 아니신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주유구에 카드가 꽂혀 있으면 이거 내 거 맞나? 내가 꽂은 게 맞나?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이런 조심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